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설계도, 이와 같은 설계도를 보면서 코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딩에 사용할 언어는 스케치입니다. 이 스케치는 아두이노 보드를 구동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그래서 보통 스케치라고 하면 이 C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자바 특성을 약간 가미해서 프로그래밍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설계도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 설계도에 의하면 자, 맨 먼저 디지털 포트를 초기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초기화하려고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별로 없죠. 그 정보를 알려면 아두이노 보드에 사용할 수 있는 스케치 함수를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자, 이건 책을 봐도 되겠지만 요즘은 인터넷에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두이노 웹사이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아두이노 웹사이트라서 이 아두이노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했죠.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두이노 보드와 그 다음에 아두이노의 통합 개발 환경 IDE를 이용하면 다양한 응용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는 아두이노 웹사이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서 여기 보면 resources 한번 가볼까요? 여기 가보면 레퍼런스라고 있습니다. 레퍼런스라고 들어가면 레퍼런스는 우리말로 하면 참고 문헌, 참고 사항 같은 건데 이름이 language reference입니다. language reference라서 이 스케치 언어에 대한 다양한 이제 참고 사항들을 볼 수 있고요. 아두이노 보드를 제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케치 함수가 여기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책 필요 없이 이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만 우리가 충분히 보더라도 충분히 아두이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익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C 언어와 자바를 공부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는 거는 특별할 건 없습니다. 문법 구조가 약간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건 처음에만 어색하고 우리가 코딩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익숙하게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 우리 필요한 내용 한번 보면,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디지털 IO라고 있는데 이 디지털 IO가 우리가 디지털 입출력할 때 필요한 함수입니다. 근데 함수가 몇 개 없죠. 굉장히 많을지 알았는데 사실 몇 개 없고 몇 개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거 첫 번째는 핀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핀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입력인지 출력인지를 결정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결정해 주려고 하면 핀 모드 함수를 써주면 되고, 그 위에 디지털 read, 디지털 write 있는 거는 자, 입출력을 디지털적으로 할 때 읽기 쓰기에 대한 함수입니다. 이건 이름만 봐도 뭘 하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배울 아날로그 IO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함수가 몇 개 없고요. 아날로그인 경우는 핀 모드를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핀 모드는 디지털일 때만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핀 모드 함수로 직접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일단 초기화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핀 모드 함수를 보면 이 핀 모드 함수는 이름이 핀 모드라고 되어져 있고 디스크립션에서 이 함수가 왜 필요하는지 간략한 이제 설명을 해 뒀습니다. 사용하는 문법 구조는 맨 첫 번째 항이 핀 번호, 그러니까 디지털 포트가 이런 우노 보드인 경우는 0번부터 13번까지 14개의 포트가 있습니다. 이 포트 중에서 몇 번을 쓸 건지, 이걸 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자,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핀 배열표가 필요합니다. 이게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때는 굳이 이거 쓸 필요 없이 내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면 되지만, 거듭 강조하지만
지금 현재는 내가 알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한 달, 두 달, 1년 이렇게 가게 되면 내가 코드를 어떻게 짰는지 까먹어요. 그래서 그때 빠르게 봐야 되잖아요. 코드를 내가 상기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루 이틀 해야 된다고 하면 시간 낭비죠. 그런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아예 코딩을 할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설계 도면을 그려놓는 게 가장 좋아요. 글로 쓰는 것보다는 그림이 우리 사람이 기억을 할 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여기 핀 모드에서 이 8번하고 13번은 8번은 입력이 돼야 되고 13번은 LED 출력이 돼야 됩니다. 0번, 1번은 기본적으로 시리얼로 쓰기 때문에 내가 설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설정할 부분은 없어요. 그럼 핀 모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모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모드는 뭔가 하면 이 입출력을 할 때 입력이냐 출력이냐 그걸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아두이노 보드는 프로그래머가 입력으로 쓰고 싶은지 출력으로 쓰고 싶은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모드는 세 가지 있습니다. 인풋, 아웃풋, 그 다음에 인풋 풀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인풋 풀업은 나중에 우리가 한번 보겠지만 간략하게 설명하면 출력일 때는 큰 문제는 없는데 입력일 때 잘못된 입력이 들어가면 아두이노 보드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망가지지 않게 하려면 저항을 입력 포트에 붙이는 게 필요한데 그 저항을 내가 일일이 붙이기는 좀 불편하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AT메가라고 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안에 입력을 좀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아예 저항까지 다 집어넣어서 제공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쓰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입력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다. 그래서 그게 인풋 풀업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인풋 풀업을 자주 써야겠지만 지금은 처음 배우는 단계니까 인풋에 대해서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설계도에 있는 이니 포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원래 프로그램에 가서 자, 핀 모드를 해주는데 8번 포트는 뭘로 한다고요? 인풋으로 한다고 했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두이노 레퍼런스에 자, 모드는 인풋, 아웃풋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으로 해뒀고요. 그 다음에 핀 모드는 13번이 있는데 아웃풋으로 해뒀습니다. 원래 아두이노 문법에 의하면 아웃풋은 굳이 명시할 필요는 없어요. 인풋일 경우에만 달라지기 때문에 인풋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 8번은 인풋 쓰는 게 확실한데 13번은 굳이 쓸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근데 13번을 쓸 필요 없지만 써주는 이유가 코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 코드를 봤을 때 다음번 봤을 때 13번이 아웃풋이라는 걸 아는 게 좋잖아요. 그 다음에 이 핀 모드는 셋업에 쓸 수도 있고 루프에 쓸 수 있는데 왜 셋업에 썼는가 하면 셋업에 쓰는 이유는 이 핀 모드는 내가 아두이노 보드가 구동이 될 때 딱 한 번만 사용할 거죠. 딱 한 번만 사용할 거니까 루프는 반복 사용이니까 적절하지 않고 셋업 쪽에 쓰는 게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셋업에 이제 적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사용할 코드를 보면 자, 책 포트라고 해서 이제 8번 포트에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 입력이 하인지 로인지 구별해서 블링크, 깜빡임을 1초에 만에 한 번씩 할 건지 2초에 한 번씩 할 건지 이걸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입력을 확인을 해줘야 되죠. 디지털 포트의 입력을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것도 이 상태로는 내가 알 방법이 없어요. 뭘 봐야 됩니까? 랭귀지 레퍼런스를 봐야 됩니다. 랭귀지 레퍼런스를 보면 이거 지우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코드 한번 보면 그러니까 디지털 리드하고 라이트 있는데 당연히
읽어야 되니까 디지털 리드 쪽으로 들어가야겠죠. 디지털 리드 쪽에 보면 문법이 입력으로 핀 번호 적어주면 됩니다. 핀 번호 적어주면 중요한 게 또 리턴 값인데 리턴은 하이나 로. 그러니까 C 언어에서 대문자로 적는다고 하는 거는 이제 define처럼 숫자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숫자를 내가 기억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숫자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바로 숫자를 읽을 수 있도록 이런 것처럼 이름을 붙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이나 로 두 가지로 붙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는 당연히 전압이 몇 볼트 나가는 건가요? 아두이노 포트에 5V가 이 아두이노 포트 리드니까 인풋이니까 5V가 들어온 경우에 하이 되는 거고 이 인풋 포트에 로가 들어오면 로가 되는 겁니다. 0V 들어오면 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고려해서 이 루프의 이제 코드를 보면 여기에 디지털 리드라고 해서 8번 포트의 거를 읽으면 됩니다. 읽었으면 이 값을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해야 되니까 int로 정의하겠습니다. 인풋을 내가 읽었는데 이 인풋이 하이인지 로우인지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풋이 하이라고 하면 밑에 있는 코드를 실행을 해주고 만약에 로라고 하면 else if에서 로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게 하이 아니면 로잖아요. 하이 아니면 로. 이게 이진적으로 디지털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상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이로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하이로 했으면 else는 당연히 로가 되겠죠. 혹시 모르니까 코멘트로 처리를 해줍니다. 근데 스케치 언어에서 코멘트하는 방법은 C 언어하고 동일합니다. 나눗셈 두 개를 이렇게 쫙쫙 꺼도 되고 아니면 나눗셈하고 곱하기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눗셈 이렇게 하게 되면 코멘트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내가 어떤 거를 했나요? 여기에 있는 책 포트까지 다 완성을 했습니다. 자,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보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이제 LED를 깜빡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LED에 출력을 이제 보내야 되는데 13번 포트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요 아두이노 보드에 요 부분이 이제 LED 부분인데 여기 13번 쪽하고 LED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번 포트에 출력을 보내면 LED가 깜빡깜빡 하게 됩니다. 출력하는 부분을 알기 위해서 다시 아두이노 레퍼런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면 자, 디지털 라이트이 보이는데 디지털 라이트 눌러서 들어갑니다. 자, 눌러서 들어가면 이름은 디지털 라이트이고 설명이 좀 많아요. 많은데 별거 없습니다. 핀 모드가 아웃풋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디지털 포트로 출력이 나갑니다. 여기 디지털 포트가 여기 있죠. 이런 대로 출력이 나가요. 나가는 출력을 내가 제어할 수 있습니다. 문법을 봅시다. 문법을 보면 디지털 라이트하고 맨 첫 번째는 핀 번호. 자, 어떤 핀으로 출력을 내보낼지 정하는 게 핀 번호가 되겠고 그 다음에 밸류는 자 하이로 쏠지 로로 쏠지입니다. 여기 파라미터스에 설명이 있는데요. 하이든 로든 쏘는 거고 디지털 라이트니까 그 쓰기니까 리턴 값은 nothing 없습니다. 밑에 example도 있으니까 example 보면서 여러분이 이 디지털 라이트 함수가 어떻게 쓰이는지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C 언어하고 자바에 익숙한 학생들한테는 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을 겁니다. 원래 코드로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아웃풋을 해줘야 되는데, 아웃풋 할 때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디지털 라이트에서 13번에 하이를 일단 해주고, 그럼 LED가 켜질 겁니다. 이거 알기 위해서 LED는 ON 됐다, 이렇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디지털 라이트에서 13번 로. 자, 이렇게 하면 LED가 어떻게 되나요? 꺼집니다. 자, 꺼지긴 하는데 이 함수하고 이 함수 실행될 때 시간이 얼마큼 걸릴까요? 자, 이 아두이노 보드는 클락 속도가 16MHz입니다. 16MHz니까 1초에 명령어 해독하고 실행을 몇 번 한다는 겁니까? 메가는 100만이니까 1600만 번 합니다. 1초에.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죠.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디지털 라이트 쪽에 하이를 보내서 LED 켠 다음에 바로 LED를 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눈에는 안 보이겠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나요? 자, 다음 코드 진행될 때까지 정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정지는 어떻게 시키는가? 이 부분도 아두이노 레퍼런스에 가서 한번 찾아봅니다. 자, 찾아보면 이 아두이노 함수 중에 그러니까 딜레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딜레이라는 함수가 있죠. 딜레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밀리초 단위로 딜레이 하는 거고, 얘는 마이크로초 단위로 딜레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이크로초 단위로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밀리초 단위로 딜레이하는 이 딜레이 함수를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은, 자, 이 파라미터 여기 MS로 되어 있는데 밀리세컨입니다. 밀리세컨. 자, 밀리세컨 단위로 이제 넣어주면 되는데 1을 넣으면 1밀리초 동안 그 아두이노 보드가 정지하는 겁니다. 그럼 1000을 넣으면 1000밀리초니까 1000밀리초는 1초입니다. 1초 동안 정지하고 싶을 때 1000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 CPU가 워낙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CPU 입장에서는 밀리초는 엄청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딜레이는 초 단위로 입력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컴퓨터한테는 무척 느리지만 사람한테는 그래도 좀 익숙한 밀리초 단위로 입력을 넣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 정지하는 시간, 딜레이하는 시간을 정할 수 있게 해 있습니다. 리턴 값은 없습니다. 자, 이 상황으로 보면, 자, 여기에 있는 13번 LED를 하이로 켠 다음에 딜레이에서 500 값을 넣어줘야 되겠죠. 왜 갑자기 500을 넣는가 하면, 자, 하이인 경우 1초에 한 번 깜빡이기 때문에, 자, 500밀리초, 0.5초 동안은 켜고, 그 다음에 0.5초 동안은 끄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면 500밀리초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1000밀리초, 1초가 되니까 여기서 요구했던 1초 동안 한 번 깜빡인다는 걸 우리가 완성할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2초 동안 한 번 깜빡여야 되니까 이걸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똑같이 복사하면 1초에 한 번 깜빡이니까 얘는 1000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밀리초가 되기 때문에 1초 동안은 LED가 켜져 있고 1초 동안은 LED가 꺼져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셋업에 들어갈 함수, 루프에 들어갈 함수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게 잘 되는지 한번 컴파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장하라니까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LED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봐야 되는데요. 자, 컴파일해서 문제는 없고 그럼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자, 업로드해서 상황을 지켜볼 텐데요. 근데 8번 포트에 이제 입력을 줘야 되니까 8번 포트에 입력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선이 필요합니다. 요 선을 자, 여기다가 꽂을 건데, 자, 여기 포트에 보면, 여기가 이제 8번 포트입니다. 여기가 8번 포트예요. 8번 포트 위쪽에 꽂고, 자, 얘가 입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하이를 넣고 싶으면, 여기에 있는 부분이 5V입니다. 이 글씨가 있는데, 글씨 읽으면 5V, 5V라는 게 보일 겁니다. 자, 거기에 연결하면, 8번 포트에 하이를 주는 겁니다. 하이를 주는 거라서 1초에 한 번씩 깜빡깜빡 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깜빡임이 1초에 한 번인 거 볼 수가 있죠. 자, 다음으로 만약에 이 8번 포트, 자, 8번 포트 입력을 0으로 로로 주고 싶으면 접지에 꽂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포트에 보면 그라운드가 두 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똑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깜빡임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입력에 따라서 LED가 동작되는, 그 블링크 되는 특성이 바뀜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아두이노 보드에 보면 이 보드 자체는 싱글보드 컴퓨터가 되고요. 이 싱글보드 컴퓨터가 존재할 때 두뇌 역할을 하는 게 여기에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입니다.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입출력을 내가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입출력을 제어하고 있어서 로를 넣으면 그라운드에 연결을 하면 천천히 깜빡이고 하이를 놓으면 더 빠르게 깜빡이도록 내가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쉽게 되는 이유가 아두이노 보드가 사랑받는 이유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코딩할 때 중요한 부분은 이제 디지털 입출력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겁니다. 이 디지털 입출력만 잘 처리하더라도 아두이노 보드 이용해서 사물 인터넷 프로젝트를 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아두이노 보드를 사용하는 것은 외부의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센서에 대한 공부도 우리가 한번 해봤지만 센서는 정보를 줄 때 전압으로 보통 줍니다. 그래서 이 전압을 이진화해서 디지털화해서 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좀 센서 중에서 고가인 경우는 디지털적으로 처리를 해서 포트로 정보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이 디지털 포트로 받아서 처리를 해주는 게 약간 고가의 센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좀 저가의 센서는 여기에 있는 아날로그 포트를 이용해서 직접 아날로그 연속적으로 변하는 전압값을 나한테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나는 그 전압을 CPU로 처리하기 위해서 디지털을 바꿔줍니다. 이걸 ADC, Analog to Digital Converter라고 해서 ADC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여기에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CPU하고는 좀 달라요. CPU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러니까 마이크로 프로세서니까 내부에 정보를 처리하는 ALU, 산술 논리부, Arithmetic Logic Unit, ALU가 있고 그 ALU를 구동하기 위한 제어부, 그 컨트롤 유닛이 있습니다. CU가 있고, 그리고 CPU 내부에서 정보를 빠르게 저장하고 읽기 쓰기를 하기 위한 레지스터, 이렇게 보통 구성이 되는데, 자, 이런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그대로 이제 SBC에 넣으면 내가 장착해야 될 게 많죠. 램도 끼워야 되고 롬도 끼워야 되고, 입출력을 위한 장치 ADC,
타이머 이런 걸 다 끼워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그걸 칩 하나로 만든 게 마이크로 컨트롤러입니다. 근데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만으로도 제어하기 힘드니까 아예 입출력 포트를 편리하게 이렇게 부착을 해뒀고 전압도 내가 5V, 3.3V 쓸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보드가 외부랑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 USB 포트로 연결되는데 이 USB 포트는 여기 보면 그냥 선입니다. 선. 자, 얘가 정보 처리하기 위한 컨트롤러 역할을 하지는 못해요. 그럼 그건 어디 있는가 하면 여기에 있는 요 밑에 여기에 있는 요 작은 칩이 USB로 들어온 신호를 이 CPU가 처리할 수 있는 시리얼 핀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컨트롤러 IC가 됩니다. 이걸 통해서 PC에서 보내준 정보가 아두이노 보드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